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볼게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홍영표 의원이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이 지역구인 인천 부평 을에 출마하겠다면서 이제 탈당파 의원 모임인 민주연대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해찬 심지어 대표님께서도 2016년에 컷오프되고 나서 무소속으로 아마 출마해서 살아 돌아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체를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영을 횡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었던 건 탈당한 의원들이 합치면 한 10명 안팎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뭔가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금시초문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신당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무슨 모임을 만들었는지는 서른 의원이랑 이제 민주연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둘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잘 모르겠어서 이게 뭔가 지역구에서 열심히 닦았던 만큼 본인이 그냥 평가를 받으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문명 갈등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좀 수습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수습이 됐으면 오늘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안 했을 거고요. 뭐 이미 본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처가 벌어진 상태로 덮어두고 간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지어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잖아요. 당 지도부라든가 뭐 탈당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임종석 실장이 예봉을 꺾어가지고 더 이상 탈당파들이 늘어나지 않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갈등이 수습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이 원래는 탈당하기로 마음이 좀 흔들렸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날 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났는데 대략 그 새로운 미래 측 컨디션을 그때 들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짜리 정당 두 개가 합친다고 6%가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개인 경쟁력이 한 7 정도 되는 사람이 가령 뭐 한 정당 지지율 3% 나오는 정당에 간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서 10%가 되진 않아요. 입당함으로 인해서 7의 개인 경쟁력도 깎여서 1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홍영표 의원님처럼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잔류하고 뭐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거나 그런 계획을 짜게 되는데 임종석 실장은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마 후자, 그러니까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 이번 총선이 뭐 민주당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비명계 이른바 친문 그룹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역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검색해 보니까 50년대생이시더라고요. 57년생이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선거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서 컷오프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공천이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밤 10시에 서울 용산 등 20개 지역구 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해요. 특히 오늘 발표될 지역 중에 이제 하위 10% 평가받은 뭐 박용진, 윤영찬 의원 결과가 이제 포함될 걸로 보여서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그중에서 제일 주목도가 높은 지역은 강북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데요. 사실 왜냐면은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흔히 할 정도로 지역 관리가 잘 돼 있고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이었어요. 당 지지층에도. 그런 사람인데 잔류해서 지금 팔이 묶인 채로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 감점 30%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사실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위로 봤을 때는 이런 걸 좀 뚫고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의 역동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자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수습되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떠세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감산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양자 3자 구도에서 그 감산점이 아마 크게 작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의원분들이 이긴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나 또 과거에 저희가 그 민주당이 해왔던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것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지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명돼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경선에서는 현역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현역이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30% 감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가 그냥 신인이 아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신인이 아닌데다가 소위 열성 지지층, 활성화된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방침 바꿨어요.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과 현역인 서동영 의원 2인 경선 치르기로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권 전 비서관이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이제 배우자실 부실장 지냈던 이유로 이제 뭐 사천이다 이러면서 사실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야당에 대한 가짜 뉴스다 이러고 반박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층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언론에서 지적하는 건 과한 면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오랜 당직자 출신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비서관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천이 아니라 사실 친문이라고도 분류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네. 이 다른 하나의 층위는 뭐냐면 하인리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 대형 사고 터지기 전에는 뭐 전조로 자질구레한 여러 사건들이 뭐 터진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민주당에서 벌어졌어요. 가령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꼭 친명 친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비명 친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선대위가 띄어지기도 전인데 선거와 관련된 당의 공식 기구들이 다 어딘가 하나씩 부러졌습니다. 이를테면 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보면은 이재정 의원이 무슨 양심선언 비슷한 거 하고 사퇴한다는 얘기 있었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 한 명이 뭐 말실수 때문에 사퇴한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 몰래 무슨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에 끼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사퇴하고 선출직 관리평가원장 그 하위 20% 매기는 거기서 나왔던 모든 걸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공관위원장이 옮기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심지어 최고위원 한 명도 사퇴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비판받는 건 사실이나 이게 다 그 비판이 먹혀 들어가는 지점은 민주당의 공천 관리 실패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과도하게 가짜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내부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듣다가 우리가 왜 밥을 자주 먹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방송을 같이 하다가도 밥을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은데 생각이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는데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의 이 지역구의 공천 하나만 두고 또 이 권향엽 이분이 당시에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천이다라고 할 수는 아마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잘못돼 오는 것 같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보복 공천을 해 오는 것처럼 계속 보이니까 이것도 굳이 배우자실 부실장을 여기 전략 공천을 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도부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후보자가 나서서 이제 경선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기에 수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공천이라고 굉장히 사천 논란을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굳이 이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여기다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천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지적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보면 같이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민주당 공천 상황이 잘 못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이 증폭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유로운가 봐요. 다른 당 공천까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신경 쓰고 간섭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논평이 굉장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관심이 되게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여유롭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최근에 뭐 저희 당 공천 상황도 보니까 썩 그렇게 최근에 어제 오늘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 얘기 좀 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찰 독재의 강, 윤석열의 강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일이죠. 연대는 좋은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희한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으로 치면 열린민주당 포지션인 것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이 그때는 굉장히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때는 자매정당 아니다. 그 위성정당도 아니고 자매정당도 아니다. 합당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더불어 시민당에 투표해달라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약간 애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지역구에는 어차피 후보를 안 내니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뭐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됐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식의 연대를 할 거면 연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쪽으로 모이는 지지율의 성격을 보면 지금 있는 모든 정당들이 짜증나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민주당이 만든 이 위성정당인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을 보면 앞순번에 예전 통합진보당의 후신 세력인 진보당이 배치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민주당 지지층은 내 표로 진보당 인사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대안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범민주 계열 정당이랑 충돌할 수는 없으니 연대해서 가는 뭐 이런 그림인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민주당의 공천관리 실패의 일환이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나마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인 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아이님은 이제 사실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냐 상황이 많이 다르죠. 맞아요. 다르지 않냐 그 얘기도 하셨고 김동진님이 이 연대는 검찰에 대한 연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에 대한 연대다 이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반윤 정선을 치고 있는 정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개혁신당조차도 크게 보면 반윤 전선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랑 연대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국민들한테 잘 안 와닿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수습을 못 하는데 외부로 연대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국민들한테 사실 와닿겠습니까? 이게 나쁘게 볼 만한 것만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전략을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몇 주간 공천 파동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뭐 사실 그 표가 다른 정당들로 넘어가느니 범민주 계열에 묶어두는 게 좋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계속 묶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연대는 보통 다른 지점에 있다가 이제 함께 하려고 할 때가 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주당 1중대, 2중대였던 거 아닌가. 본류는 원래 민주당이었잖아요. 근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참 공천을 어떻게 하길래 이 조국 혁신당에 면죄부를 주는 걸까? 저는 비판할 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잘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주당 당원분들이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에 비례 투표를 하기보다는 오죽하면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그 과정도 저는 비판받을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여기 지금 면죄부를 민주당 당원분들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 상황이 그냥 코미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 붙이자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면죄부를 준다는 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저 당은 뭐 방탄 특검 거부권 행사할 일 없고 체포동의안 넘어올 일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저희 당 내에서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못해서 여기가 지지율이 모인다기보다는 양 당에 문제가 있는 거라 저렇게 얘기하면 아마 뭐 묻은 뭐를 나무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가 총선 앞두고 이제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저희가 반복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차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를 보면 비례표심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조국혁신당이 보면 이제 13%를 가져갔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는 사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확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쯤 뒤에 저희가 정당 투표 용지를 받아들면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정당이 있는데 그 기타 정당들을 다 빼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있는 정당 이름으로 바꿔보면 통합진보당 플러스 용해인 의원 비례 시즌 2 플러스 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있잖아요. 선택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왜냐면은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일 때 그 당이 어떻게 깨지는지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위장당원, 유령당원부터 해가지고 비례 경선할 때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본 게 많기 때문에 꺼름칙하단 말이죠. 그러면 표가 결국 그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이나 요 둘 중 하나로 가는 건데 사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왜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권력 팽창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범민주 계열에 표를 줄 수 있는 방법 하면 조국신당밖에 없거든요. 저만 해도 조국 장관 비판 많이 했는데도 그게 납득이 될 정도니까 아주 많은 유권자들이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새로운 미래도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맞나요?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 민주연합 그 비례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그 합리적인 분들은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 진보당하고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분들은 거기에 투표하기 굉장히 꺼림칙하실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한테 한다? 글쎄 어쨌든 조국 전 장관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미래라든지 범민주적인 민주정당의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쪽에다 투표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 끝에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한 특검법을 재발의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법 자체는 선거용이죠. 이거는 뭐 왜냐면은 선거 기간 30일 앞두고 이걸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거를 앞두고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22대 국회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경제, 외교, 기후, 뭐 안보 등등 많은데 너무 정치쟁점화를 이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당이 지금 할 얘기가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계속 김건희 여사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선들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조금 인지를 하고 남은 총선 기간을 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정쟁용 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 전략도 이해는 되지만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정당이 되고 싶다면 민주당이 도대체 국민의힘보다 뭐가 더 나은지 정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더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